자정요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을 물리치고 예방하려면 병이 왜 오는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성 질병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순환기성 질병입니다. 세균의 침투에 의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순환기,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을 말하죠. 피가 돌지 못해서 병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질병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섭겠습니까? 세균성 질병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순환기성 질병이 더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순환기성 질병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세균성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감기나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종기 이 같은 것들은 세균성 질병에 속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세균성 질병은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세균을 없애기만 하면 거의 다 나는 병이죠. 감기 같으면 감기 바이러스를 항생제로 죽여서 감기를 낫게 하고, 콜레라균을 죽이면 콜레라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주사나 약물을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움이 매우 많습니다. 자정요법은 약물로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를 이용하여 약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세균을 퇴치하므로 해로움이나 재발이 없습니다. 약물이나 주사는 백혈구의 기능을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들어서 갈수록 더 독한 약과 더 많은 약을 투여해도 병은 더 악화되기만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이죠. 나는 이런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는 약국 같은 거 없습니다. 감기 걸리면 그냥 저절로 낫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이사를 해서 약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기가 걸렸을 때 처음에 약을 지어 먹었더니 약을 보통 하루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루분 3번을 약을 먹는데 한 번 복용하니까 감기가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감기약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또 먹고 여러 번 경험할수록 한 번으로는 듣지 않고 3번을 다 먹어야지, 즉 하루분을 전부를 다 먹어야지 듣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루분 전부를 다 먹어도 듣지 않고 감기약을 이틀분 지어줍니다. 아예 약국에서 이틀분 지어줘요. 이와 같이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백혈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균과 암세포는 그 반대입니다. 백혈구는 맑고 깨끗한 피를 좋아하는데 세균과 암세포 같은 것은 더러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즉 맑지 않은 오염된 피를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피가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백혈구는 죽어가고 그 반대로 세균은 증가합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 간이나 신장, 위장, 뇌, 심장 이 같은 모든 장기는 피가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하여도 모든 장기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막힌 모세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세균성 질병에도 여간해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건강한 사람은 감기 따위의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나더라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염병이 붙지 못하죠. 그리고 순환기성 질병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현대의학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바로 순환기성 질병입니다. 암이나 위장병, 두통, 탈모, 신장병, 간질환, 신부전증, 백혈병, 피부병, 이 모든 것은 피가 오염되고 찌꺼기가 발생하면서 인체의 수많은 모세혈관을 막아서 피 흐름을 방해하여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1만 명 중에 9,995명 정도가 순환기성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이죠. 1만 명 중에서 5명 정도는 세균성 질병이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나 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환기성 질병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운동, 마사지, 반신욕이나 침술, 물리치료, 온열치료, 쑥덤, 이 모든 방법들은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온열치료, 반신욕이라든지 전신욕, 족욕도 있죠. 이런 것은 다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만 잘 돌면, 혈액순환만 잘 되면 모든 병은 발생할 이유도 없고 낫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현대학도 물론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TV 화면을 통하여 벌겋게 녹슬고 찌꺼기가 달라붙어 거의 막혀버린 수도 파이프의 내부를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또 녹슨 수도관처럼 혈전, 다시 말해서 이 피찌꺼기를 혈전이라 하죠. 혈전으로 거의 막혀버린 굵은 혈관을 TV 화면이나 그림으로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굵은 혈관은 어느 정도 막혀도 피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나 모세 혈관은 찌꺼기가 하나만 걸려도 완전히 막혀버리죠. 좁은 골목길에는 자동차 하나만 멈추면 앞뒤가 다 막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정요법은 현재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자정요법은 세균성 질병과 순환기성 질병을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매우 쉽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세균성 질병과 순환기성 질병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세균성 질병도 사실은 순환기성 질병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가 잘 도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균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 최근에 사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새로운 전염병이 있죠. 이 전염병도 병약한 사람, 노약자에게 잘 걸린다고 그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세균성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세균성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세균성 질병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이나 위장병이나 백혈병 같은 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설명을 계속 들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피가 오염되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산삼백불이를 먹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오염된 피를 맑게 하고 막힌 수많은 모세혈관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현대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정요법만이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병원이 포기한 온갖 불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병은 자라기 전에 찾아서 고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자정요법으로 알아보면 대부분 중환자로 판명되고요. 종합병원은 첨단 장비로도 밝히지 못한 모든 병을 자정요법은 족집게처럼 찾아. 순환기성 질병의 종류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환기성 질병은 피만 잘 돌게 하여 준다면 금방이라도 치료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은 피를 잘 하는 이 혁신적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정요법은 피를 맑게 하고 잘 돌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치를 모르면 무슨 기적 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와 원리를 알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통, 신경통, 어깨 통증, 허벅지 통증, 견비통, 이 모두 다 통증이죠. 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이 같은 통증은 일시적인 것도 있고 불치병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견비통, 어깨통을 견비통이라 하는 것이죠. 그에 신경통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통증입니다. 그냥 근육통. 견비통 하게 되면 40견, 50견 이런 한 말로 40대 어깨 통증, 50대 어깨 통증을 40견, 50견이라고 하는데요.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불편한 것은 대부분 근육통이 원인이다. 신경통이란 체세포의 통증을 뜻하는 것이고요. 신경 그 자체의 통증은 아닙니다.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머리병을 보겠습니다. 머리병 하게 되면 우선 두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나 두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을 머리병이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두통, 비듬, 탈모, 대머리, 치매들 중에 머리병입니다. 그렇죠?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퇴도 그렇고요. 뇌졸중, 중풍, 자, 머리병도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유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정요법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두통이라든지 비듬, 탈모,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퇴, 특히 치매 같은 거 말이죠. 이거 현대학으로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현대학은 출발점이 자정요법과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정요법은 감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 현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6,000가지를 하잖아요. 이 6,000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의 종류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자정요법은 바이러스의 종류가 100가지든 1000가지든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만 하면 감기는
치료가 되고 외방이 되고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머리병, 두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만 잘 되면 두통이 왜 발생합니까? 현대의학은 머리에 피가 잘 돌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다 할지라도 현대의학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비만과 마른 체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영양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이고 또 하나는 병적인 비만이라 할 것입니다. 수술 후에 갑자기 비만이 찾아오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병적인 비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종 양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런 비만이 오기도 하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몸에 어혈이 쌓여서 피가 흐르지 못하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지나치게 마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전이나 체질 탓으로 돌리기가 쉬운데요. 병적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몸이 마른 편인데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약체질로 봐야 하는 것이겠죠. 허약체질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허약체질, 즉 몸이 마른 사람 간단히 자정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심장병을 또 말씀드리죠. 이 심장병이라 하게 되면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 모든 병이 바로 심장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라든지 저혈압, 저혈압도 심장병에서 오는 거예요. 심장마비, 심근경색, 심장통증,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불안하고 초조한 것, 이것도 역시 심장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기 증세는 육체적인 운동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고 흥분하면 심장에 통증이 왔다가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멈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병도 결국은 심장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동맥은 머리를 비롯하여 위장, 신장, 간장 등의 주요 장기와 팔, 다리에 분포된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동맥은 결국 모세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을 다른 말로 콩팥이라고도 하죠. 콩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라 합니다. 신장으로 많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신장의 비중이 큽니다. 신장으로 피가 잘 흐르면 고혈압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에 피가 흐르지 못하면 거의 고혈압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물론 고혈압의 원인은 신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수많은 모세혈관들의 많은 부분이 찌꺼기로 막히면 동맥의 피 흐름이 어렵게 되고 그 상태에서 심장은 계속 피를 뿜어내니 동맥은 물론 동맥에 연결된 모세혈관까지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관의 어느 부분이 특히 머리의 모세혈관이 터지면 매우 위험하죠.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은 고혈압을 절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 약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흥분을 억제하거나 심장의 힘을 약화시켜서 환자의 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혈압을 관리한다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말은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관리의 대상이지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정도로 현대의학은 고혈압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외에도 신장병이나 당뇨병, 두통 등 거의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관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고혈압 환자든 당뇨병 환자든 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 자정요법으로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환자가 병원의 수치검사에 길들여지면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응급처방의 약을 먹으면 혈압 수치가 당장 떨어지죠. 약을 먹으니 혈압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계속 먹게 되고, 또 먹다가 중단해버리면 혈압 수치가 당장 높아져 버립니다. 이 약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겁이 나서 계속 약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의학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의 힘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하거나 신경안정제를 먹어서 흥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 환자가 먹는 약이라는 것이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하니까 그 약을 또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의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혈압에 먹는 약이 말이죠, 먹으면 혈압이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먹다가 끊어버리면 혈압이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치료가 아니고 약이 오히려 고혈압으로 보십시오.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다가 끊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약을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정요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